네, 여러분 한 주간을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그 영화 중에 여러분 그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돌아온 장고 뭐 그런 서부 영화 있었죠. HLB가 며칠간 잠깐 외출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상으로 종가로 신고가를 냈죠. 돌아온 장고가 일단 생각나는 그러한 정도의 HLB 주가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이제 뭐 몇 년 만에 온 게 아니라 며칠 만에 바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회복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지금 HLB 그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거나 또는 HLB 뭐 관련 유튜브 영상 또는 뭐 게시판 뭐 이런 데 가보면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승인을 앞두고 있고 최종 리뷰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아무런 재료가 안 나오는 것이 더 깨끗해요. 이것은 진짜 희소식으로 연결이 될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변화된 모습 다시 변화된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패턴이라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겠느냐 뭐 중장기는 뭐 물론이고요.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비중을 실을 수 있는 매집주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잘 청취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HLB가 이제 한 주간을 마쳤고 한 주간 마친 데다가 2월 달이 또 마무리되니까 우리가 월봉도 좀 봐야 돼요. 그죠? 네, 주봉뿐 아니라 월봉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가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먼저 한 주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주봉을 보면 주봉 종가 여기를 2019년도 10백원 왔을 때 15배죠. 10백원 이상이야. 그 고점대로 완벽하게 돌파를 했어요. 약간 흔들거리더니 돌파를 했어요. 일단 돌파를 한 초기에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을 잘 소화하고 위쪽으로 시세를 내겠다는 그런 사인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갈지 우리가 모르죠.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 네, 월봉도 이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면 자, 지금 2018년도부터 몇 년간에 걸친 월봉인데 결국 여러분 이 예전에 2019년 월봉 고점을 종가 고점을 완벽히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봉 월봉상으로 신고가를 내버리면은요. 자, 그럼 얼마 갈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감자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락이라든가 이런 부분 감안하면 뭐 여기 이런 시세가 있었지만은 이거는 지금 현재 생각할 필요가 없는 한 30년 전 주가 고점 저점이니까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전에 뭐 일단 이 신약업체 되기 전에 뭐 자본 감소, 감자 뭐 이런 거 있었던 때고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여기서 봐서 최근에 몇 년간 패턴만 봐도 완전히 고점을 돌파를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완벽히 돌파가 되면서 마무리가 돼 있는 그런 2월 말의 모습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보시면 결국 이제 다시 N자형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도 증가를 했죠. 네, 힘도 실렸어요. 힘도 실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무리가 돼서 굉장히 그 반갑고요. 일봉상으로도 이때가 이제 이때가 이제 종가 고점이었죠. 이게 이제 87,000원. 이 87,000원을 완벽히 돌파해서 81,500원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N자형 커브가 위쪽으로 시세를 내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8만 원대에서 흔들면서 가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10만 원대까지 무조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까지 순서 그 어느 정도 단계의 가격대로 이제 가겠습니까?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봐서 제약 바이오 쪽이 다시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패턴이 돼버렸죠. 그죠? 네. 사실 뭐 최근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그쪽으로 이제 몇 기가 쏠리면서 괜찮았지만 요건 이제 2% 정도 내렸어요. 뭐 물론 알테오젠도 지금 HLB와 함께 제약 바이오 섹터를 리드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HLB만 아직 못하지만은요. 전체적으로 볼 때요. 우리 시장 지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일단 제가 중요한 섹터별로 보면 먼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이게 파란 게 내린 거고 빨간 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는 거 있고 내리는 거 있지만 내리는 게 많았죠.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들, 네, 이런 것들도 보면 오르는 거 있고 내리는 거 있고. 근데 좀 파란 게 많네요. 시총 상위주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는 좀 혼조예요. 오르는 거 있고 내리는 거 있어요.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 리튬 관련주들은 파란 게 많습니다. 코스피 200 시총 상위주들도 파란 게 많아요. 그죠? 코스닥 150 종목들은 혼조죠, 혼조. 네,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전기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가상화폐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죽고, 사실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지금 현재 왼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리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물론 PC 지수에 대한 부담, 미국 PC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부담이 작용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그래서 좀 눌린 모습이죠. 네, 눌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가든 안 가든 간에 HLB는 바람직스러운 상황은 뭐냐면 이제 독립적으로 차별화돼서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네, 그겁니다. 자, 그리고 매수 주체를 보면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개인이 100만 주 이상 며칠 들어와야 외인 기관이 팔면서 주가가 꺾인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사는 것도 아니었고요, 최근에. 개인은 오히려 37만 주 정도 신고가 내니까 팔고 나가버렸네요. 아주 좋죠.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왔고요. 그죠? 네, 아주 좋은 방향성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투시는 좀 요즘은 팔고 살고 하지만 금융투자는 생각할 거 없고요. 연기금은 꾸준하게 순매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수급적으로 보면 공매도 잔고 있죠. 네,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HLB가 368만 주 잔고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374만 주였고, 요 이전에 한 308, 90만 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네, 주가 반응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68만 주 정도만 남았습니다. 한 1000만 주에서 900만 주, 1000만 주에서 주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근데 아직도 368만 주 정도가 총알이 있어요. 주가 반응 들어올 총알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게요, 공매도 잔고가 어느 정도 줄어들잖아. 네, 그러면 아마도 6월까지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고 이제 7월부터 공매도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아마 코스피 이전에 대한 이 카드를 다시 진회장이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코스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공매도를 초반에 안 당하는 그런 건에 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작전을 좀 쓸 겁니다. 진회장이 제가 볼 때는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피 이전 거는 역시 우리가 빅 카드로 히든 카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 히든 카드로 우리가 숨겨두고 있는 카드라는 거, 일부러 그래서 지금 바로 코스피 이전 결정되는 상장 공시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안 낸 거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일전에 드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사가 하나 있었죠. 임상 실패 찌라시의 휘청, 바이오주 악성 루머주의보. 요게요. 요게 이제 2월 29일 오전 6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 공지사항으로 유언비어 속지 마라, 이렇게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찌라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기사 나오고 오히려 이 찌라시가 역시 의미가 없는 유언비어라고 일단 판단이 돼서 그런지 주가도 일단 화답을 강력하게 한 모습이라 더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죠. 이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지금 HLB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역시 HLB는 HLB 그룹 중에서 당연히 대장이고, 그리고 CB나 BW 물량을 제일 먼저 거의 해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탄력이 좋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고, 그거는 이제 두말하면 이제 숨가쁜 거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갈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갈까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TMS 테마섹 펀드에서 3천억 정도
외자 유치가 들어오는 이런 건의 재료. 이런 것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좀 있죠. 벌써 그런 건들을 예상하고 몇 기가 들어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지금이 좀 타이밍이 아주 좋죠. 어차피 승인을 받아서 상업화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은 지금 공급이 되는 게 시기적으로 딱 좋아요. 그죠? 예. 뭐 물론 승인이 돼도 자금이 들어오겠지만은 승인되기 전에 그때 자금을 빨아들여야 상업화하면서 바로 자금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펀드의 재료 이런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등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 부분을 우리가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 제가 누차 말씀을 좀 드렸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요, 목표가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 가격대를 한번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게 뭐 지금 칸이 없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딱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뭐 말씀드린 그 목표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올라왔죠. 여러분 회상해 보시면 3만 원권에서 이제 5만 원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얼마 간다고 그랬어요. 5만 원 뚫어내니까 얼마 간다고 그랬습니까?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10만 간다고 그랬어요, 일단. 그죠? 지금은 HLB가 8만 원대인데 이제 10만 원 가는 거는 단기적으로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숫자 기억하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죠. 17조, 50조, 100조. 요거 잊지 않으시고 계시죠. 그 순자산 가치가 지금 17조 가야 된단 말이에요. 순 현재 가치. 그러면 요게 이제 17조라고 한다면은 HLB 주가로 따지면 13만 원 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10만 원에서 또 13만 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제 50조. 그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시총 50조. 50조면은요, 여러분 상장 주식 수로 나눠보세요. 1억 3천만 주로 나눠. 그러면 얼마 가는 거예요? 40만 원 가는 거예요. 그죠? 40만 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3만 원, 13만 원에서 40만 원. 그리고 100조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70만 원 가는 건가요? 80만 원 가는 거, 80만 원 가는 거지. 이 정도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꿈을 안 가지면 언제 갖겠어요. 가격이 이렇게 그 목표가가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생각은. 네. 이게 뭐 불가능하겠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제가 예전에 강조드렸던 사실인데, 1상, 2상, 3상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끝까지 그 신약 승인까지 안 받고 자금력이 약한 회사들은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합니다. 기술 수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금 부담을 줄이고 신약 승인까지 가서 상업화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뭐 일단 마일드스톤이나 뭐 로열티 이런 것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취합니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HLB는 신약 승인부터 상업화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가가치가 엄청나겠죠. 그리고 그 건은 뭡니까? 결국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냥 어리버리한 기업이 아니라 이 글로벌 빅 파마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 빅 파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진 회장의 꿈은 이거예요. 글로벌 빅 파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안 갈 것 같아요. 10만 원, 10만 원에서 13만 원, 13만 원에서 40만 원, 40만 원에서 80만 원. 이게 못 갈 것 같아요. 갈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런 논리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번 주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서 또 투심이 좀 흔들리신 분도 계시리라고 보여지지만 결국 이제 믿은 대로 HLB가 시세를 내줘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고 아주 기분 좋고요. 물론 여기서 항상 이 주식판이라는 것이 복병이 나타나고 갑작스런 악재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서 계속 그 새로운 정보를 들으시고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네, 문자 뭐 이런 거 기타 도움 받으실 분들은 HLB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이거 문자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신 분들이 많아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진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HLB라고 꼭 문자 주셔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사인을 빨리 받으셔야 될 겁니다. 네, 이 부분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죠. 네. 자, 문자 꼭 주시고요. 응원 문자는 제가 항상 환영합니다, 여러분. 응원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매집주 매매 잘 하시고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W,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매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